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는 EBS로 영상으로 만났었고,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했었죠?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수업했었어요. 그쵸?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머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원성에 못 이어서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 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등교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니까 좀 여유 있게 수업을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등교해서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보니까 필기가 열심히 되어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이렇게 중심으로 영상을 찍고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보면서 필기하기 편하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따라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이제 듣고만 있지 말고 영상 나온 대로 자기 교과서에 한번 필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좀 교과서를 필기도 좀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난주 등교 계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격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EBS 영상 문제풀이를 올렸는데 이 점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EBS 문제풀이 영상에 있어서 질문할 것이 있는 친구들은 EBS 사회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오늘 구글 설문지에 빈 질문 칸에 질문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과서 목차입니다. 우리 교과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교 계약을 통해서 6반과 9반을 제외한 6반과 9반을 제외한 모든 반이 현재 여기 1단원 인권과 헌법 단원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6반과 9반은 다음 등교 수업 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에서 수업한 내용, 온라인에서 수업을 사실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수업할 내용까지를 지필평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지필평가 범위에. 다시 말해서 등교계약 때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수업을 했지만 등교계약 때 다루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서 나간 진도까지는 지필평가 범위로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따라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등교했었을 때 설명을 좀 해주겠지만 등교 계약 때 설명을 더 하지 못하더라도 지표평가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보다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페이지입니다. 오늘 수업할 단원은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중 마지막 세 번째인 법원과 헌법재판소 단원입니다. 3권 분립에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마지막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테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36페이지를 살펴볼 건데요. 36페이지 첫 번째 그림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먼저 어디로 가냐면 국회로 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회를 갔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는 법률을 만들기만 한다.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행정부로 가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행정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행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만들어진 법률을 실행에 옮길 뿐이다. 그래서 역시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 법원에서 얘기를 하죠.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이 사법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좀 보면은 법원의 역할을 이제 낱말 카드에서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정답을 먼저 보자면은 법원은 그럼 무슨 역할을 담당하냐면은 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법원이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국회와 행정부가 남아있거든요. 국회와 정부가 남아있는데 그 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먼저 법률을 만드는 역할은 누가 담당하죠? 법률을 만드는 역할은 그렇죠. 국회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곳은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기로 했으니까 국회는 입법부라고 하고요. 정부는 행정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법원은 사법부인데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법원이 되겠는데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법원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내림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굉장히 간단하겠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원에 대한 내용 가볍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우리는 법원이라는 곳인데 일단 줄을 치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디냐면은 이제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국가 작용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그런데 이 사법 작용을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라고 한다. 사법부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을 우리는 사법부라고 한다. 즉 법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하는 해결을 한다라고 쭉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는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재판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겠죠.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이겠죠. 재판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언제나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사들이 재판을 자신의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뭐 대통령이나 다른 국회의원들 혹은 다른 국가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겠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판사들이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많이 내렸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영화 장면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 영화 하나의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재판이랑 관련된 영화 중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재판이랑 관련된 영화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지 않았나 싶어서 변호인의 그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판사가 국가가 정해준 대로 이제 판결을 하려다 보니 변호사 송강호 씨랑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계속해서 이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미 판사는 자기 답이 정해져 있어요. 흔히 답정나라고 하겠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을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판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맨 아래 요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이 위에 다시 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이거든요. 헌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뭐 101조, 103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101조에 따른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읽어봤을 때 지문 이렇게 뭐 문제 지문상에서 이걸 읽어봤을 때 이게 지금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들을 뭐 달달달 외워서 뭐 여기 뭐 빈칸 뚫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식으로 문제는 그렇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권은 이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큰 글자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에 있어서 이 사법권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이 법원, 즉 사법부가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안에서 이 법관이란 말이 있는데 법관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판사라고 생각하세요. 판사. 그러니까 사법권은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법은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 없이 오로지 사법부가 담당하겠다, 법원이 담당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조. 이게 또 중요한데 법관, 판사라 그랬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줄을 좀 치면서 볼게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요 말 하고요. 법관은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판사는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조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제 어디다 줄을 칠 거냐면요.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부분에 한번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문은 무슨 의미냐? 법관, 즉 판사는 국회나 정부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들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가, 즉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이 알아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기관,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 뭐 행정부나 국회나 이런 다른 기관이 자신들과 친한 사람을 판사로 꽂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을 판사로 꽂아 넣으면은 그 판사가 자신의 뜻이 아닌 그 다른 기관,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로지 이 판사는 어디서 뽑냐? 대법원장이 알아서 뽑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좀 강화하겠다, 보장하겠다는 뜻이고요. 10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조. 105조 보면은 일단은 여기다 볼게요.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무슨 얘기냐? 한번 법관, 판사가 되면요 10년 동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꽤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그 어떤 판사가 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국가,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봤었을 때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응? 자기의 생각과 그 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판사를 함부로 자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즉 그 판사가 자기 양심껏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함부로 자를 수 없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재판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6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조도 이제 105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어디에다 줄을 치냐면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법관이 파면이라는 뜻 무슨 말인지 알죠? 파면이란 말 여러분들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파면된다는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잘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법관이 탄핵 되거나 아니면 금고라는 것은 어떤 형 이상을 형벌이에요. 형벌. 뭐 벌금형, 뭐 감옥형 이런 거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 걸 우리가 금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하지 않는 이상 판사는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판사는 잘리지 않는다. 이 역시도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었을 때 윗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판사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헌법 조문들을 통해서 우리 헌법은 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아래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과 관련되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조문들 외우라는 것 아닙니다. 보고서 이것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 있는 내용이구나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다시 사법부의 독립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이 사법자격은 뭐 법원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뭐 공정하게 법에 적용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어디에다 줄을 칠 거냐면은, 즉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얘기했었죠. 판사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 뭐 법원도 만들고 판사도 뽑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관이 다른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한다. 다시 얘기해서 판사들은 어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었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즉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지켜져야지만이 국민들이 이 법원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렇죠?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